헬로 썬피플, 여러분의 대인 멘토 한수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대학은요, 바로 홍익대학교입니다. 홍익대학교의 인재상과 자기소개서 4번 문항, 올해 홍익대학교 합격을 꿈꾸는 우리 수험피플들과 함께 천천히 살펴보면서 최종 합격을 향한 매력적인 자소서 완성하실 수 있도록 해보죠. 함께 보실까요? 자, 이거요, 홍익대학교 전체 전경이에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 가운데 보시면 여기 건물에 홍익대학교 이렇게 써있지? 여기 써있어요. 여기. 이렇게 홍익대학교 건물에 써있고요. 여기가 왼쪽에 이렇게 있는 게 여기 입구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대학을 한 바퀴 쭉 요 앞으로 이렇게 두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동장을 가운데 두고 학교 캠퍼스가 전체적인 전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홍대 하면요, 홍대 앞 거리가 무슨 버스킹이나 뭐 이런 것, 문화의 거리로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홍익대 자체가 갖는 그 잠재력이나 특성이 좀 거리의 유명세에 많이 묻힌 감이 있어요. 그렇지만 홍대 자체가 가진 그런 매력, 그것을 더 파헤쳐 보신다면은 우리 홍대에 입학하고 싶은 우리 친구들이 나의 어떤 점을 강조해야 될까, 이런 내용들을 오늘 영상에서 함께 소재를 파악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교육 이념부터 살펴볼게요. 홍대의 교육 이념은요, 바로 크게 홍익인간과 산학일체예요. 홍익인간을 모르는 친구는 없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많은 대학들의 인재상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대학들은 나 국내 탑이야, 뭐 이런 걸 이제 벗어났어. 굉장히 넓은 시각을 가지고 나 하나만, 우리 대학만, 뭐 우리 나라만,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넓은 글로벌한 시각으로 이 학문을 추구했을 때 그것이 세계에 크게 미칠 영향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학업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 산학일체라는 교육 이념을 한번 봐주세요. 산업과 학문을 일체시킨다는 거죠. 요런 학업적 학풍을 가진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배운 내용과 그 배운 내용을 사회에 직접 가지고 나갔을 때 정말 유용한, 그냥 이론에 머물러서 막상 사회에 나갔을 때 재교육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사회로 나갔을 때 유능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목표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야, 이것만큼 좋은 목표가 더 있니? 그렇죠? 굉장히 매력적인 교육 이념입니다. 그래서 교육 목적을 한번 함께 읽어보면요, 국가와 인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주적이고 창조적이며 협동적인 인재를 양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해서 추구하는, 그리고 그 과정을, 누군가 주는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계속 부딪혀보고 다른 사람과 함께 협동하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교육 목표를 보시면 폭넓은 안목과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어서 민주 시민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자주적인 교양인, 그리고 학문과 예술의 능력을 길러서 민족 문화를 수호하고 글로벌 시대까지 변화를 주도하는 그런 창조적인 전문인을 육성하려고 하고요. 공동의 행복을 추구하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그런 협동적인 사회인을 육성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학에 진학하셔서 이러한 모습을 갖춘 인재로 더 발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에서는 이미 그렇게 완성형의 친구들을 찾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친구들을 찾겠다는 거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고등학교 동안 저요 요런 활동을 하면서요 요 민주시민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역량을 길렀어요. 한번 봐주세요. 요런 소재를 뽑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인재상이라는 말로 홍익대는 이렇게 딱 정해진 말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홍익대학교의 교육 이념과 교육 목적 그리고 목표를 설명해 드림으로써 어떠한 인재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학생들을
뽑고 싶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렸고요. 요 내용이 조금은 추상적이어서 어렵다 하실 친구들을 위해서 홍익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 항목을 가져왔습니다. 크게요, 학업 역량 본다고 했죠. 이 학생은 우리 학교에서 학생으로 뽑았을 때 우리 학교의 수업을 따라올 만한 기본 기초 지식 수준을 갖추고 있는가. 당연히 대학마다 살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성장 잠재력 및 발전 가능성.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완성된 건 아니지만 그 완성된 모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무언가를 갖고 있는가 보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인성 보이셔야 되는데 크게 세 가지 평가 요소로 학생들을 평가하겠다 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떤 내용으로 뽑겠냐. 일단 관련 교과의 학업 성취도를 보겠대요.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전공 분야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과목들의 수준 확인하고요. 교과 성적의 추이, 발전을 했느냐, 뚝뚝뚝 떨어졌냐, 아니면 유지했느냐, 이런 것들. 그다음 성취도의 균형을 본대요, 여러분. 기타 과목 버려도 될까요? 요거 물어보는 친구들. 요 내용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버리면 안 된다. 마지막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 강조드리고요. 두 번째, 성장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은 전공 탐색의 구체성을 보겠대.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탐색했는가. 요 내용이 왜 필요하냐면 여기 보세요. 뒤에 가서 여러분 자기소개서 4번 문항을 소개해 드릴 텐데 요 평가 요소가 4번 문항에서 드러나.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내가 공부해야 할 방향을 이 홍익대를 노리는 친구라면 아주 구체적으로 설정해 두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전공 관련 목표의식, 열정과 소양, 그리고 자기주도성을 판단한다고 되어 있고요. 인성은 성실성, 공동체의식, 리더십이라고 되어 있고요. 성실성을 2번에서 볼게요. 그러니까 교내 활동을 참여하면서 아주 성실하게 끝까지 책임을 다했던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소재로 뽑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3번 문항 뽑을 때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능력, 협업의 능력, 갈등을 관리하는 소재들이 있다면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또 리더십을 보인 소재가 있다면 3번 문항에서 함께 보이시면 유리하다. 자, 평가 요소까지 함께 살폈어요. 내가 했던 활동 중에 1, 2, 3번을 채울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있는지 지금 빨리 고민해 보세요.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 문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19학년도 홍익대학교 자기소개서입니다. 역시나요, 앞부분에서는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기재할 경우 0점 처리되는 내용들, 공인 어학 성적, 수학과 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회 수상 실적은 적으시면 안 되고요. 요거 말고도 여기 올해 강조된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원자의 성명, 출신 고교, 부모, 친인척 포함 이런 것들, 지위들 이런 거는 작성을 안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자, 문항으로 가보면요. 일단 1, 2, 3번은요. 대기업 공통문항입니다. 1번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띄어쓰기 포함하여 천자 이내입니다, 여러분. 띄어쓰기 포함이니까요. 최종 완성된 글자의 수가 천자 이내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2번 문항,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 3개 이내니까요. 꼭 3개를 써야 되나요? 저 3개까지 안 나오는데요? 2개로 구성하셔도 돼요. 멘토님 그럼 1개는요? 1개는 약간 경험의 다양성, 적극성 이런 것에서 조금 부족하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개까지 줄이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2개에서 3개 소재로 완성을 하십시오. 됐고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 포함해서 1500자 이내로 작성해 주시고요. 3번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를 실천한 사례 들고요. 과정을 통해 느낀 점 띄어쓰기 포함해서 천자였는데요. 아까 3번에서 뭐 확인한다고 했죠? 공동체 의식과 리더십이 있다면 평가한다고 했으니까요. 내 소재 중에 이런 것들을 보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되는
하셨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도 그럼요. 공동체 의식과 리더십이 소재가 서로 다른데 그럼 둘 중에 뭘 선택하죠? 여러분, 얘도요. 500자씩 쓰셔도 돼요. 3번은 몇 가지 쓰라는 말 없는데 왜 나눠서 2개 써도 돼요? 네, 돼요. 자소서는 여러분 사실 아주 글자 수는 딱 제한이 정해져 있지만 그 글자 수 안에서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2가지 소재로 500자, 500자 나눠서 구성을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홍익대학교 4번 자율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지원 동기 및 대학 입학 후의 학업 계획과 향후의 진로 계획에 대해 띄어쓰기 포함하여 1500자로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4번이요. 1000자가 아니라 1500자면 저는 그렇게 소재가 많지 않은데요 하는 친구들한테는 조금 부담일 수 있기는 합니다. 은근히 활동이 많아서 글자 수를 줄이는 것도 문제긴 한데 활동이 풍부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거 글자 수 맞춰서 늘리는 것도 참 일이기는 해요. 특히나 이 4번이 입학 후 학업 계획과 진로 계획인 경우에는 사실 이 진로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난 이거 아니면 안 돼 라는 뚜렷한 목표라든가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탐색해본 경험이 좀 부족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4번 질문을 쓰기 정말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학업 계획과 진로 계획을 4번 문항으로 갖고 있는 이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 전공 분야와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진로 분야에서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4번 자체가 매력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저는 진로 계획이 그렇게 뚜렷하진 않아요 하는 친구들은 이 홍익대 4번을 작성하시기 전에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탐색해 보시고 어느 분야까지 나아가고 있는지 최근 이슈도 살펴보시고 그것까지 가기 위한 과정과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분야를 내가 연구하고 싶은지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4번을 쓸 준비가 완료되시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각 대학마다 4번 자율문항 쓸 때 주의사항 뭐라고 했죠, 여러분? 질문한 것을 빼놓지 않고 꼭 다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1500자 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500자 내로 지원 동기 빼놓지 말고 먼저 작성하시고요. 나머지 플러스 마이너스 1000자를 이 학업 계획과 진로 계획으로 충실히 작성하신다면 홍익대학교에서 바라는 인재상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오늘 홍익대학교 인재상과 2019학년도 자기소개서 4번 문항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올해 홍익대학교 합격을 꿈꾸는 우리 수험피플들 오늘 영상과 함께 매력적인 자소서 완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